네, 안녕하세요. 전 덕다이버 한승우. 네, 안영찬. 이슬입니다. 네, 저희 주리 씨 모시고 주리 씨가 저희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살아왔는지 좀 얘기를 간단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지인으로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외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것도 영어가 아니라 영어는 잘해? 영어는 뭐 잘하죠? 그래서 불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지금 외국 쪽에서 일을 예전에 그것도 했었구나. 그 뭐지? NGO 같은 거 엔조에서도 이름이 뭐지? 이름- 개발해주고 그 코이타에서 인턴 맞아. 했었어요. 코이카도 있었고 음. 뭔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리고 대학원도 프랑스에서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는 것과 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로 일단은 짧게 네. 맛보기만. 네. 근데 나는 너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불어 불문학과에 들어갔잖아. 그쵸. 근데 불어 불문학과는 일반적으로 어문 계열은 진짜 요즘 같은 취업난에는 되게 그거 취업 못하는 과인데 그 과를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할 것 같아. 근데 왜 불어 불문학과를 갔는지도 궁금하고 또 궁금한 거는 이제 혹시 좀 더 실용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를 같이 고민한 게 있었는지. 근데 사실 진로라는 게 보통 고등학교 때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쵸. 근데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돌아봤을 때 음. 취업이 되냐 안 되냐까지 고민을 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바라보기에 이과가 취업이 돼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고3의 이주리는 이과를 들어가면 취업 돼 안 되는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조금 아프리카 쪽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 그냥 막연히 있었거든요. 뭔가 그런데 얘기해. 네, 근데 뭐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세한 거는 없어가지고 우선 그런 도구로서의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외국어에도 워낙 관심이 있었어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프랑스령이나 뭐 벨기에령도 많고 그래서 프랑스어권이 많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어가지고 불어 어학으로서 그냥 불어 불문학을 지원하기도 했고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 다시 생각해보면은 아랍어과도 지원했었거든요 그때. 우와. 그리고 그때 뭐 다른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그 과도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어 쪽으로는 영어는 아무래도 너무 오래 배웠으니까 대학교에서는 또 다른 외국어를 접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그렇게 좀 뭔가 도구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얘기 들으면서 되게 네. 멋있다? 되게 좋다고 생각한 거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뭐냐면은 보통 대학교가 목표거든. 일반적으로 나도 그랬고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였는데 뭔가 주리는 그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를 배워야지 하고 학원 가듯이 대학을 선택한 느낌이야.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거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니까 대학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수단이 되는 거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왜 그냥 아프리카는 왜 막연한 우선 사실 아프리카라고 말했지만 아랍어도 지원한 것 같이 제가 그냥 좀 개도국 자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개도국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분쟁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뭐 영어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떤 뭐 일조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고등학교 때 되게 막연하게나마 있었어서 그래서 아랍어과 뭐 불어과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말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되게 특이하다는 얘기 들었었어? 고등학교 때 특이하다는 얘기? 친구들한테. 특이까진 모르겠는데 좀 웃기다는 얘기는. 나 그러면은 하나 더 물어보면 네네. 어쨌든 뭐 같은 얘기지만 왜 그런 분쟁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갖게 된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선 제가 되게
뭐라 그럴까 행복하고 되게 학창 시절도 재밌고 되게 좀 밝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미디어에 이렇게 비치는 다른 나라 뭐 특히 제가 말했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랍어권 국가 이런 나라 보면은 되게 어두운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어둡게 살까? 그러니까 뭐가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뭔가가 삶이 힘들게 영위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분쟁 국가에다가 유일하게 분단국이잖아요. 그리고 군대도 지금 다 의무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는 되게 일상으로 생각하는 뭐 핵실험이 있고 발사를 했고 이런 거가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근데 제가 한국인이고 이런 배경에서 조금 그런 불안함 같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이 가는 이렇게 뭐 다른 분쟁 지역 사람들을 보면은 아 진짜로 너무 사는데 막 불안하겠다. 막 그런 것도 사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는 있진 않지만 조금 그런 공감이 가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와 특이하다.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불어불문학과를 갔잖아. 갔죠. 근데 갔는데 내가 아는 어문계열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외국어를 그러니까 그 불어불문학과를 다닌다고 해서 불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다 살리진 않죠. 근데 그 중에서 주리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불어불문학과 나온 정도 이상의 진짜 통역을 할 수 있는 통번역의 수준이면은 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왜냐면은 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되게 독특한 일인 상황이잖아. 이렇게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뭔가 무슨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우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근데 그거는 불어 불문이나 아니면 어문 계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대학교 언니 오빠들 이렇게 만나면은 보통 어문 계열 사람들이 저 뭐 영문학과인데 영어 못해요. 독일어과인데 독일어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불어불문과를 나왔으면 그 타이틀이 제 평생 가는 타이틀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평생 안녕하세요 불어불문과 불어 못해요. 이렇게 평생 이제 하는 거가 조금 번거롭다? 멋이 없다? 멋이 없다. 뭐, 그러니까 우선 그 타이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최소한 이거에 어느 정도 레벨을 어느 정도 그래도 불어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과에 어떤 공부를 했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수준은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제가 정말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도 커서 좀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불어 자체에 대한 관심도 크고 그거를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불어 공부는 아예 입학하기 전에는 한 적이 없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아마 일본어, 중국어, 불어 이렇게 있는 학교를 갔는데 네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이런 걸로 제2외국어 불어를 했었는데 네네. 그땐 제가 불어불문과에 갈 생각도 못하고 생각도 전혀 없이 조금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고 좀 여느 고등학교 같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정말 갖고 한 거는 대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늘렸어요? 어떻게 늘렸냐고요? 네, 불어 실력을 어떻게 공부했어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되나요? 안 되고요. 근데 보통 어문학과가 통상 뭐 제가 아는 뭐 언어 문학과는 뭐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뭐 그런 막 토론하고 이런 거지 언어 스킬을 늘리거나 그거는 좀 덜 그쵸. 하지 사실 않아요? 언어 스킬을 늘리는 거는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미리 해오고 너네들은 여기에서는 사실 대학교라는 게 학원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요. 불문학과거든요. 그러니까 불문학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치중이 아마 반반이겠지만 그래도 문학에 더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자기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 따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프랑스에 가가지고 접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거든요. 아, 친구도 그러면은 많이 사귀고. 어학연수를 갔던 거예요,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제가 2학년 때 이제 6개월 정도 갔죠. 아, 6개월 가지고 많이 늘어요, 이게? 저 같은 프랑스어가? 경우에는 가기 전에 한 그래도 뭐 정말 집중적으로 1년 반 정도 공부를 한 거잖아요. 휴학 안 하고. 휴학 안 하고. 예. 그런데 1년 반 공부를 한 거가 좀 쌓여 있어서 어학연수 때 그게 좀 많이 터졌어요, 이렇게 이게? 터진 케이스? 그러면은 그 1년 6개월 공부하는 거는 학원 열심히 다니는 정도고 뭐 특별한 나만의 공부법이 있었다. 저는 학원은 아예 안 다녔던 것 어. 같고 재능인 건가요? 재능 아,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군요. 재능이라기보다는 관심이고 네네. 저는 그거 말고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컨텐츠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프랑스 뭐 팟캐스트도 그렇고 아. 뭐 뉴스나 아. 아니면 그런 컨텐츠를 핸드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한창 많이 했던 거는 받아쓰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받아쓰기를 하면은 좀 실력이 많이 늘 수 있는 게 연음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발음하는 거랑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스펠링이랑 발음이랑 되게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쓰기 같은 거 하면서 틀린 거를 원래 맞는 원어랑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스펠링 같은 것도 많이 잡고 들리는 것도 많이 들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만약에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네. 뭐 혹시 추천해 주실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프랑스어를 추천해 주실 컨텐츠. 네. 대학교 1학년 이제 불어보면까 올해 1학번 들어갔어. 네네네. 자, 공부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였다. 베스트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컨텐츠를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프랑스어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뉴스 막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딸기 주세요. 아침 먹었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단계에서 막 뉴스를 너무 어려우니까. 듣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더러 너무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간단한 뭐 자기 일기나 아니면은 뭐 동화나 뭐 이런 걸 네네. 읽어주는 컨텐츠도 있거든요.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선 접하면서 받아쓰기를 하라. 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받아쓰기를 많이 해라. 받아쓰기를 많이 해라. 예. 전 네. 받아쓰기가 되게 많이. 그럼 말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말하는 거는 사실 어학연수 같은 거를 했었을 때는 제가 있었던 대학교에 한국어과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프랑스 네네. 친구들이. 아. 사실 근데 어학연수라는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 어학연수를 딱 가잖아요. 반에 있어요. 프랑스 사람은 선생님이 유일하고 모든 저랑 외국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모두가 프랑스 사람인데 그 반 맞네, 안에는 맞네. 제가 항상 24시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와. 다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뭐 배울 게 없잖아, 이게. 네, 그래서 되게 처음 생각해봤어. 진짜 좀 그치. 그래 무조건 프랑스 가니까 프랑스어가 늘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어학연수를 가면은 프랑스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어렵거든요. 기회가 없어요. 왜냐 뭐 중국 친구, 일본 친구, 스페인 친구랑 프랑스어로 대화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유일한 원어민은 선생님이에요. 와, 생각 못 해봤는데 맞는 얘기다. 네, 그치. 그래서 어학연수에 가면 오히려 프랑스 사람을 이제 친구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어학연수 갔던 사람은 그 이성 친구를 만나더라고. 그쵸. 그래서 빨리 는다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기회가 있어 어떻게 기회를 만드셨겠죠? 앱으로 이렇게 따오더라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어과 프랑스 사람들이랑 이제 일부러 접촉해서 한국어 가르쳐 왜냐면 주겠다. 막상 가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뭐 그 친구들이 사실 우선 어떻게든 간에 한국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한국어과를 선택하거나 교양으로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통 분모는 생겨서 얘기할 거리도 있고 뭐 좋다. 이렇게 해서 친구를 그렇게 저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러면은 거기서 진짜 많이 늘었겠네. 그리고
그 정도 늘고 나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쭉 공부해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냥 대화는 아예 거의 대화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우와. 근데 그때는 사실 많이 자만해지잖아요. 너무 갑자기 확 늘었어. 말을 아예 못했다가 갑자기 느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엄청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몇 년이 지난 제가 프랑스어를 더 공부한 후에 그때 저를 보면 너무 못해요. 그런데 최소한 그 동력은 지금 잡혔잖아요.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랑 말을 털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확실히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는 다져진 것 같은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주리가 외국어를 어떻게 늘렸는지에 대해서 진짜 본인의 노하우를 잘 얘기해 줬는데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프랑스 다녀온 얘기, 그리고 6개월도 다녀왔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학원도 네. 프랑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얘기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